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조금은 이해할 수 우리 노래 전시회 큐레이터시지요.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가 오픈한 지 어느새 한 달 됐어요. 아, 그렇네요. 네, 이 전시가 지금 장기로 가고 있는데 어떠신지. 예,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또 새로운 일상이 끼어든 셈입니다. 예, 한 주간 어떤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이름 아래에 좋은 노래들 또 나누어졌으면 하는 노래들 또 한철 씨랑 이렇게 나눌 정다운 얘기들 맞아요. 그런 것들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너무 새롭죠. 새롭기도 하고 또 참 좋습니다. 라디오는 이렇게 전파로 들려지고 듣는 그 즉시 휘발되는 면이 있잖아요. 소리가. 물론 뭐 다시 듣기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는 방송은 사라지더라도 여운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저는 뭐 한 2주째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생각했던 감정들이나 메시지성 같은 거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아름다움, 뭐 노래의 테크닉적인 부분이겠죠. 연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설정하고 그쪽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누군가의 노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직접 부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잔잔한 여운이 있는 코너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있네요. 네,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코너 이름을 가지다 보니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초대전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코너 속 코너라는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매주 3명의 음악가의 작품을 한 곡씩 각각 한 곡씩 선곡해서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고 그래 왔잖아요. 맞아요. 한 곡씩 들었는데 그 자체도 뭐 너무 좋았지만 이 사람의 음악 이야기를 노래 한 곡에 다 담기는 부족하다. 더 큰 그릇, 더 큰 접시가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좀 살짝 아쉬웠던 면도 있었죠. 네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련해본 시간이고요. 우리 노래 전시회 특별 초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기획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조동진 편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의 첫 번째 작가로 소개되었던 분이시지요. 네네, 맞습니다. 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언더그라운드라는 스타일? 장르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특별한 세계를 정말 조용히 만들어낸 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조동진의 음악을 조금 더 깊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동진 특별 초대전에서 들어보는 첫 곡 어떤 곡일까요? 네. 먼저 들으실 곡은 2016년 마지막 음반이었죠. 2016년 말에 가을에 발매된 6집 수록곡 중에 이날이 가기 전에라는 작품인데요. 노래는 당시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014년 겨울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조동진 님의 아내에게 조동진 님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노래로 보입니다. 그 앨범에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에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조동진 형님이 댁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진짜 많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한 시간, 일단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두 분의 어떤 정신적으로도 진짜 깊은 유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날이 가기 전에 조동진입니다. 이날이 가기 전에 내가 그리던 세상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부르던 노래 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달려가는 불빛들 많지 않은 시간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슨 생각해야 할지 몰라 젖은 저녁을 지나서 당신과 그리고 나 달려가는 불빛들 많지 않은 시간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슨 생각해야 할지 몰라 젖은 저녁을 지나서 당신과 그리고 나
조동진의 이날이 가기 전에 듣고 왔습니다. 이 네. 곡이 6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전작인 5집이 1995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6집이 나오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건데 6집에서 들리는 조동진의 목소리는 뭔가 확연히 좀 삶의 황혼을 묵상하고 있는 듯한 아, 좀 뭔가 좀 고즈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래에 대한 사연을 미리 알고 들어서 그런지 처연한 느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조동진 6집은 조동진이 거의 일흔을 목전에 둔 시점에 나왔으니까요. 그 40대 후반에 나온 5집에서의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 한철 씨 말씀하신 대로 고즈넉하면서도 처연하게 들리네요, 정말. 짙게 깔려있는 그 패드, 악기음도 그렇고 또 노래 시작과 끝에 빗소리 또 천둥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한몫했던 것 같고요. 이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을 하는 뮤지션들이 그래도 꽤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앨범 그것도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는 정규 앨범 형식의 음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션은 글쎄요. 뭐 최근에 미니 앨범을 낸 조용필 선배님 또 최백호 형님도 진짜 최근 들어 더 왕성하게 새 앨범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몇 분의 선배님 제외하고는 한국에서는 흔하지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들의 사랑과 또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중과 오늘 이곳에서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음악으로 자신의 노년을 차분하고 또 생동감 있게 보내고 있는 팝 뮤지션을 가진 사회는 참 복된 것 같아요. 또 특히 뮤지션들한테는 맞아요. 정말 복된 사회겠죠.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동진에게 네. 한국 사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글쎄요. 한국 사회는 일단 새로운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그런 가치를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뿐 아니라 음악과 같은 예술의 세계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너무 중요하고 또 참 필요하고 그런 관습과 싸워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참 필요한 일이겠지만 네.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오래된 것, 또 이전부터 있어온 것, 심지어는 그래서 좀 낡은 것들, 자연스럽게 낡아버린 어떤 것들이 가진 아름다움이나 그 아름다움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 역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술가가 아니면 예술이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조동진 님에게는 한국 사회의 이 새로움 또 낡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어떤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동진 형님의 음악은 딱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분이 사회가 이래야 된다, 음악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그런 음악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추구했던 음악 세계가 그 모든 것들을 말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대중음악 판에서 정말 특별하고 귀한 본인만의 음악 세계를 동료들과 함께 한 시대 속에서 묵묵히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대중에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또 그 음악이 얼마나 새로운 스타일이었는지 뭐 그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묵묵히 뭐 자신의 음악을 추구했다 이런 말이 조동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또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또 일반 대중들에게 무슨 은둔자나 뭐 수행자나 뭐 이렇게 뭐 침묵의 뮤지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도 또 보면 네. 또 개인적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자기의 음. 작업에 몰두하고 가까운 또 이들과는 음악적으로 또 음악 외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뜻밖의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앨범이나 공연이나 음. 또 뭐 방송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대중들에게는 조금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대중은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또 요즘 같으면 SNS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한 그런 뮤지션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는 하고요. 네. 근데 조동진 님은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음반을 통해서 남겨주셨죠. 묵묵하게. 참 근데 다행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음악을 알리는 그런 프로모션의 측면에서는 무관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명곡들을 많이 가진 뮤지션이기도 하세요.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너의 노래는 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대표곡 중에 하나인 제비꽃이 수록된 앨범이죠. 오, 1985년에 발매된 3집에 담겨 있는 굉장히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형식의 곡인데요. 이 단순함 역시 자연스러움과 더불어서 역사가 기억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거의 반드시 발견되기도 하고 오. 또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었던 미적인 가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가뿐 아니라 네. 어쩌면 모든 인간이 그런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을 또 일상을 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만 같기도 하고요. 네. 혹시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실 때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주변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 노래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시다면 네. 일요일 아침이니까 아마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부부만 같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한 노래에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이어폰 가지고 계시면 이어폰으로 이 노래에 한번 집중하면서 오른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왼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스테레오로 녹음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로 한번 집중해서 감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네, 특히 이 노래의 노랫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아주 참 쓸쓸하고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조동진의 너의 노래는입니다. 나의 노래는 저무는 거리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맑은 술잔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유리창에 부서지는
저녁 햇살처럼 저리도록 외로운 너의 음성 나의 노래는 멀고 먼 여행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끝없는 바람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벌판에 펄럭이는 하얀 빨래처럼 지치도록 춤추는 나의 영혼 너의 노래는 기나긴 밤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새벽 종소리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이른 아침 밀려드는 젖은 안개처럼 아프도록 스미는 너의 (1985년에) 발표된 조동진 3집 수록곡이었습니다. 너의 노래는. 정말 이렇게까지 단순해도 될까? 더구나 1절을 아무 변화나 전개, 흔히 말하는 빌드업 이런 거 없이 3절까지 반복한다는 게 자신의 음악적 이 심지,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80년대 중반이면 이제 한국 가요가 댄스나 발라드나 또 헤비메탈 이런 일종의 장르 뮤직과 같은 아주 선명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비해 선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대중음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저도 보냈고 김할성 씨도 보냈는데요. 저 하나 질문 드리면 그 당시에 헤비메탈 음악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스쳐 지나갈 수 없었죠. 정말로. 어떤 밴드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오지 오스본, 메탈리카. 저는 친구들이 막 꽂아줬었는데요. 네. 저는 모틀리 크루. 지금 너무 안 어울린다.
아, 머틀리 크루의 네. 걸스 네. 이런 노래들이 있죠. 네. 네. 홈 스위트 홈도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여담이었고요. 그래요. 맞아요. 80년대 중반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뮤직비디오가 중요해졌어요. 뭐 마돈나, 뭐 마이클 잭슨 같은 들려주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거에 비중이 아주 큰 뮤지션들도 이때 나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요에도 소방차, 아, 김한선, 박남정, 조용필의 시대도 이때 확 열렸었고 네. 그런가 하면 말씀해 주신 그 발라드 이문세, 변진석 같은 발라드의 황제들도 또 나왔었고 뭐 물론 비주류였다고 하긴 하지만 헤비메탈도 그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진짜 새로운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맞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선정적으로 들려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조동진의 3집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심심하게 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런 히트곡 역시 어찌 보면 상당히 그게 히트했다는 게 의외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심심한 곡, 이렇게 긴 노래가 히트하다니. 히트하다니. 그리고 네. 긴 생명력으로 네.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야, 네. 아니 노래 제목처럼 너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조동진 선배님은? 그래요. 그 행복한 사람 또 어떤 평론가에 의해서는 나뭇잎 사이로라는 조동진의 노래로 인해 한국 사회는 나뭇잎 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곡에서 조동진이 보여주고 또 들려준 어떤 조동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매력이 대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었던 아쉽지만 마지막 곡이 제비꽃 정도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뭐 어쩌면 올드한 것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대중에게 소통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죠. 마지막 시대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암울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올드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라고 할까요? 그 상품성이라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되었고 그랬으니 또 시대의 속도나 흐름을 잘 쫓아가지 못했던 뮤지션들에게도 네. 또 새로운 기회나 희망 같은 것들이 있다고도 해야 할까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일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린 전호권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 어떤 전통 그러니까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사 작곡에 더 집중한 그리고 음악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기타와 목소리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조동진 스페셜 초대전으로 우리 노래 전시회 김한성 싱어송라이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작품은 그럼 어떤 작품을 듣게 되나요? 네, 일요일 아침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최적화된 곡이네요. 일요일 아침을 듣다니. 그래서 조금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 라디오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비 내리면 비 노래. 비 노래가 막 나오죠.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그렇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고른 건 아니고요. 네. 이 곡은 1990년 4집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인데요. 네. 타이틀곡이라는 표현에서 살짝 부끄러워하시네요. 근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타이틀곡이라는 것이 항상 앨범에는 있어요. 그 제작자나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앨범에 실리는 모든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그게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한두 곡을 정해서 음악적으로도 투자하고
또 프로모션에도 그 노래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타이틀곡의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동진과 관련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언더그라운드의 수장이니 조동진 사단 뭐 때로는 뭐 정신적 지주 맞아요. 이런 약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프로모션 하니까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요. 네. 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 참 어렵다고 들었었는데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용어를 아주 심플하게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TV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기피했었던 80년대 가수들, 일군의 가수들 또는 그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음악적 스타일. 그 하기는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공연을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네. 또 음반의 완성도도 높았고 그러니까 타이틀곡 몇 곡 이런 게 아니라 앨범에 실린 모든 곡들이 골고루 좋았고 들을만 했다. 또 TV하고는 이게 좀 달랐던 건지 모르겠으나 라디오 같은 매체에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비교적 부담감 없이 출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1999년 여름 조동진 님이 한 방송 매체와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음질이 그렇게 썩 깨끗하진 않은데 한번 들어봐 볼까요? 그럴까요? 이 방송을 제가 노래 생활을 하면서 방송을 기피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에요. 단지 뭔가 나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물론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춰낸다면야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것, 또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하고 뭔가 좀 맞지 않다는 것 같다. 이게 정답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자신한테 주어진 또 해야 할 어떤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러는 게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예. 맞지 않는 거를 좀 내려놓는 대신에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야, 그렇긴 합니다. 또 아마 조동진님의 고민도 이런 것과 연결돼 있을 것도 같은데 네. 대중음악가가 져야 할 대중적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대중적인 책임과 자기의 성향이나 가치관 같은 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는 음악가들도 있고 네. 또 그러는 게 좀 힘든 음악가도 있는 것 같아요. 조동진은 우선 자기 자신한테 좀 정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정직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런 수밖에 없다면 뭐 그래야지 이런 조금은 수동적이거나 네. 무기력한 태도로 비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응을 자연스럽고 또 뜻있게 받아들였던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만큼의 음악 세계, 음악가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런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실 때 그 녹음된 음성 속에 웃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그 부분을 너무 깊게 마음에 두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게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듣게 될 일요일 아침 노랫말 중에 시간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바쁜 걸음으로 저만치 가버리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감동 같은 게 일어나네요. 그래서
그래, 나는 여기 남기로 했다. 그래, 나는 다시 꿈을 갖기로 했다. 이런 가사에서도 잔잔히 마음을 울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가 마련한 첫 번째 초대전 조동진 편의 마지막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김활성 씨였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진 님이 생전에 좋지 못한 일이 남들에게 아주 쉽게 전이 되듯이 좋은 마음이란 마치 꽃의 향기와도 같아서 넓게 넓게 퍼져나가리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 좋은 마음이 담긴 곡을 만들고 부른 뮤지션이죠. 좋은 음악가 조동진의 노래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눈부신 거리 위로 희고 감은 비둘기들 내려와 그 작은 평화 일요일 아침 길 건너 달려오는 나붓기는 그대 옷깃 다가와 그 바람 향기 시간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바쁜 걸음으로 저만치 가버리고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이곳 버려진 우리의 꿈 그래 나는 여기 남아있기로 했다. 시간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바쁜 걸음으로 저만치 가버리고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이곳 버려진 우리의 꿈 그래 나는 여기 남아있기로 했다. 그래 나는 다시 꿈을 갖기로